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38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자기계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 쉽게 동기부여되는 편이신가요? 저는 한량이라는 닉네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주 빠지는데요. 주말이라면 상관없지만 업무에 바쁜 주중에 이런 생각은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무기력한 기분으로 눈앞에 쌓인 일들을 완벽히 해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실제로 한 인터넷 매체가 진행한 직장인의 동기부여 정도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들은 매일 자신의 업무에 평균 60% 정도의 동기부여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업무에 얼마나 동기부여를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무기력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면 오히려 업무에 심각한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동기부여는 그냥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진보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가요? 크고 대단한 성취보다는 작은 성취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는 작은 행동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작가 E.B.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글을 쓰기 위해 이상적인 환경과 조건만을 기다리는 작가는 단 하나의 단어도 쓰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얻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동기부여는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동기부여가 행동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동기부여에 앞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부여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아마빌 하버드 대학 교수는 지식노동을 하는 수백 명의 일기를 연구하고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감정과 동기, 그리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을 위한 실천과 행동이었다. 진보의 원칙은 작은 성취를 통해 동기, 영감, 혁신을 쌓아나가는 것인데요. 이 원칙의 이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첫 번째 방법.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청소부는 청소부라는 직업에 대해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이 하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는 일에 담긴 의미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동기부여는 힘든 일인데요. 하루하루 눈앞의 일에만 신경 쓰면 내 인생의 큰 그림이나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하는 일이 내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No Hard Feelings의 공동저자 리즈 포슬리에는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적어보라. 외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영향도 함께 전부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인간관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팀원들과의 관계가 더 깊고 의미 있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동기부여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리즈 포슬리에는 인간관계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매일 3가지씩 적어보라고 제안합니다. 이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 우리가 업무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게 되고 동기부여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상기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잠깐 이런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동기부여를 위한 두 번째 방법. 오히려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조언을 하라. 여러분은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책에서 읽고 메모해 두었던 구절을 다시 찾아보시죠. 실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배우면서 동기부여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런 정보와 조언을 찾아 배우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직접 조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MIT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실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평소 자기 통제와 동기부여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는데요. 그들이 겪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친 연구자들은 이런 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조언을 해주는 것은 조언을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언하는 사람의 자신감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실제 그들이 가진 능력보다 동기부여와 성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실험 참여자들은 조언을 받은 경우보다 직접 조언을 한 후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 68에서 77%더 동기부여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동기부여의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동기부여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조언은 부탁을 받았을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조언은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는 꼰대 이미지만 남기게 되니까요. 동기부여를 위한 세 번째 방법. 동기부여의 흐름을 타라.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되시나요? 저는 아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인데요. 그리고 점심 이후에 가장 힘들어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의 동기부여는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연구실 책임자인 BJ 포그는 이런 동기부여의 증감을 모티베이션 웨이브라고 부르며 동기부여가 높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는 동기부여가 높은 상태에서는 눈앞에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습관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휴가에서 막 돌아와 업무에 복귀했을 때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태에서 투두 리스트에 있는 업무들을 바로 실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전에 스케줄과 일정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고 더 나은 업무를 위한 습관과 루틴을 설정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부여의 파도는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가 최고로 높을 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의욕이 넘치고 동기부여를 충만히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에 가장 어려운 일, 오래 미루어 두었던 일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몰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네 번째 방법. 업무 환경이 동기부여를 방해하는지 점검하라. 우리는 동기부여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며 업무 환경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환경은 디자인이 엉망이고 사회적으로 유해하며 착취하는 환경인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이 직원들의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그들은 번아웃이 개인의 문제와 책임이라고 말한다. 번아웃 리서치 이 저널의 공동 편집장의 말인데요. 그는 같은 원리가 동기부여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은 우리의 동기와 의지를 꺾어놓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해로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업무 환경에서 당신은 도전적인가요? 이 업무 환경에서 당신은 호기심이 솟아나나요? 당신은 당신의 하루 시간을 어떻게 쓸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경쟁과 협력의 기회가 있나요?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나요?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치며 경쟁과 협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 생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 직장인데요. 현실에서는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없다면 그런 환경을 추구해 나가는 것도 좋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작은 변화가 쌓여 이루어지니까요. 동기부여를 위한 5번째 방법. 업무 이외에 즐길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라.
요 근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는데요. 워킹 라이프 밸런스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동기부여에 힘들어하는 것은 워라밸의 부족도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바쁜 일상에 갇혀 있을 때 순수한 동기부여를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죠. 이런 바쁜 일상이 계속되면 번아웃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 이외에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취미나 휴식, 산책, 또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활동들은 업무에 대한 것은 있고 우리의 행복 레벨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워윅 대학교의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상태는 우리를 12%더 생산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질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지점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자신의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업무 추진력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무기력과 나태가 자신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감정을 방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하고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결론. 오늘은 동기부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동기부여가 행동을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동기부여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행동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동기부여의 가장 큰 적은 핑계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작하는 것, 그것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만의 동기부여 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38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